전기차에 대한 아직까지의 그 불안감, 충전에 대한 이슈가 조금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는 충분히 생활에서 타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소음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A필러 쪽에서도 시속 100km 정도 이상 달려도 풍절음이 적은 편입니다. 아마 공기역학을 충분히 고려한 어떤 차체 디자인이나 설계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A필러 부분이나 전체적인 차체의 소음 진동, 특히 소음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정숙한 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서스펜션은 맥퍼슨과 토션빔의 조합입니다. 토션빔에 대해서 국내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글쎄요, 제가 아이오닉 일렉트릭 모델을 시승하면서 뒤쪽이 토션빔이라 좀 튀거나 약간 불편한 듯한 느낌은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운전할 때는 그런데요, 뒷좌석에 앉게 되면 그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나 도면이 조금 좋지 않은 데에서는 약간 튀는 듯한 승차감도 보이기는 했습니다. 전기 차량이라서 마력으로 환산하기가 조금 애매함이 없진 않습니다만, 단순 마력으로 환산을 했을 때 약간 115마력에서 117마력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차체 중량이 지금 배터리 무게를 포함한다고 해도 1500kg가 안 됩니다. 143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1500kg가 안 되는 차체를 지금 한 100마력, 110마력 정도의 파워로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전기차라고 해서 파워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운행할 때 좀 스포티한 드라이빙에 제한을 받는다거나 그런 느낌도 저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아마 기준 속도 이상으로 주행을 한다고 하시면 이 차가 전기차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가솔린 차량인지 주행 질감에서는 쉽게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지금 수준이 높아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브레이크 성능도 크게 밀리지 않는 편으로 아마 그 일상주행에서의 부족함을 느끼기 어려울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핸들링도 유격이 크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정감 있는 핸들링과 얼마든지 날카로운 코너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일상주행에서 한정된 얘기고요. 조금 차량을 과격하게 몰아붙여 보면 아무래도 뒤쪽에 토션빔의 어떤 한계점, 그 다음에 서스펜션과 스티어링의 매칭에서의 약간 좀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차량을 과격하게 연속해서 몰아붙였을 때의 느낌이지 일상주행에서 그런 부분은 쉽게 발견되지 않고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고민을 할 때 가격이 약간 높은 부분,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은 3,900에서 4,200까지 가격 레인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부담스럽지 않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일단 전기로 가기 때문에 충전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가정에서나 아니면은 완속으로 충전을 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저렴하게 충전하실 수가 있고요. 급속 충전을 한다고 해도 휘발유를 차량을 주행을 했을 때의 유류비에 글쎄요, 대략적으로 한 20% 수준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 신차가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은 실제로 차량을 운행을 하게 되면 충분히 상쇄될 걸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생각보다 지금 우리 주변에 전기차를 위한 전기 충전 스테이션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례로 가까운 마트나 백화점, 웬만한 관공서에는 다 갖춰져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 웬만한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잘 찾아보시면 서울이나 경기 지역 아니면은 지방에서도 중소도시 이상이라고 하시면은 주변에 2, 3km, 5km 안에는 충분한 충전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면 아마 전기차를 구입을 해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충전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충전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기차라고 해서 승차감의 이질감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차량을 한 일주일 정도 운행을 해보니까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느낌, 적어도 주행할 때 질감이 크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충을 했을 때에 주행 가는 거리를 보게 되면은 약 한 195에서 205 요 사이에서 지금 측정이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운행을 해보면 200km 정도는 충분히 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00km가 참 애매한 수치인데요. 짧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분명히 길진 않습니다. 근데 뭐 서울 시내에서나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하루에 한 20km, 30km 내외로 출퇴근을 반복한다라고 했을 때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탈 수 있고, 또 퇴근해서 가족용 콘센트에 꽂아도 안속 충전을 통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는 완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에 대한 이슈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고, 주행거리가 200km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서는 약간의 불안감이 없진 않지만 크게 불편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좀 애매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력 주행이라고 해서 회생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3단계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전기차이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 전기 모터가 회전을 해서 가속을 하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띄었을 때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제네레이터의 부하를 조금 높여주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타력 주행을 3단계로 운영을 할 수 있고, 3단계로 했을 때에는 엔진 브레이크를 심하게 걸고 있는 차량을 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요, 타력 주행을 했을 때에 주행 가는 거리가 현격하게 천천히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 200km 이상 또는 200km 안팎의 안정적인 주행 거리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조향 보조 시스템까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DA 같은 그 고속주행이나 내비게이션하고, 고속도로나 내비게이션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조금 더 추가가 되면 더 편하게 운행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지만, 차량 그레이드를 생각을 했을 때에는 뭐 경쟁력 있는 그런 운전 편의 장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 성능도 저는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풀 브레이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체를 잘 제어를 해주고, 심하게 흔들리거나 약간 차가 불안한 그런 느낌도 적은 편에 속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은 풀옵션 모델이다 보니까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열선 시트도 3단계로 조정이 되고 통풍도 3단계로 조정이 됩니다. 다만 통풍 시트를 작동을 했을 때, 특히 이제 3단계로 작동을 했을 때에는 팬 소리가 조금 우렁차지 않나, 팬이 조금 조용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00에서 120km 정도 하게 되면 이 풍절음보다는 바닥 부분, 특히 이제 그 타이어 마찰음이 약간 크게 올라오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제가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고, 차량 등급을 생각을 해보면 딱 이 차량 등급에 맞는 그런 그 소음 수준을 보여줍니다. 실내의 디자인이나 어떤 컨트롤들을 사용을 할 때 위치나 배열 같은 부분도 상당히 잘 마련되어 있어서 어렵다거나 불편하다거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없고요. 그 차량을 가속을 해보면 확실히 전기차다운 어떤 그 폭발적인,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가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점도 전기차라고 했을 때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잘 안 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은데요. 이미 테슬라나 아니면 BMW의 i5 같은 경우에서 경험을 해봤던 어떤 그런 폭발적인 가속감이 이런 중형, 그 다음에 아니면 소형이나 일반적인 그 세단들에도 널리 좀 적용이 돼서 전기차 시대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면 내연기관의 가장 취약점인 그 매연 이슈나 어떤 환경오염에 대한 많은 안 좋은 물질들을 내보내지 않는 전기차의 어떤 깔끔한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차량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대한 이미지도 친환경적으로 변화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리드가 지금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를 산다고 하더라도
크게 불편함 없이 운행을 할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지금 코나에서 적용을 한 대용량 배터리를 적용을 해준다고 하면 뭐 한 300km, 400km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마지노선은 400km입니다. 전기차가 400km 정도 한번 충전으로 운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그 충전 이슈라든가 차량 운행할 때의 불안감은 현격하게 줄어들 걸로 보고요. 아마 차량 판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이 전기차를 주행을 해보면 소음 진동이 거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음하고 진동에 민감한 편이라 디젤 차량을 구입을 조금 꺼리는 편인데요. 아무튼 전기 차량을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소음 진동에 민감하신 분들, 저도 좀 민감한 편이라서 소음 진동에 민감하신 분들이 구입을 하게 된다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초창기에 나왔던 전기차들을 조금 살펴보면 그 저속에서 특히 이제 시내 주행을 하게 되면 주차를 할 때나 아니면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특유의 전기차 특유의 그 고주파음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돌고래 소리 비슷한 끼삐 하는 뭐 약간 이런 소리들이 들려서 굉장히 거슬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코나 일렉트릭도 그렇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아이오닉 일렉트릭, 그 다음 최근 현대에서 출시가 됐던 전기차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이오닉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삑하게 들리는 고주파음이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어떤 소리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주선 같은 소리가 나요. 윙윙윙, 약간 윙거리는 소리가 분명히 나기는 납니다. 그래서 그 귀에 거슬릴 정도의 고주파음은 분명히 아니고요. 소음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닌데 우주선이 움직이는 그 TV나 그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는 그런 그 우주선이 움직이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나기는 합니다. 근데 저도 소음하고 진동에 민감한 편인데 저는 거슬리지 않았는데요. 다른 오너분들이나 아니면 그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약간 저속에서의 우웅하는 우주선 윙하는 그 소리는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구입을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 동네에서 이렇게 마실용이나 아니면 마트 가고 이럴 때는 와 진짜 이만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실내 공간도 적절하고 준중형이지만 해치백 형태를 띠고 있어서 어떤 트렁크 공간에 대한 활용도도 높고요. 굉장히 실속 있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네에서 이렇게 지금 움직여보면 지금 제 차, 그 3.5L 가솔린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제 차를 움직이면 조금만 움직여도 그 연료 게이지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생각보다 연료가 많이 소모가 되는데요. 전기차는 지금 이 동네에서 움직이게 되면 주행 가는 거리도 굉장히 천천히 줄어드는 느낌도 들고, 예, 소음 진동도 없고, 뭐, 친환경적이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차세대의 운송수단으로는 전기차가 저는 1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지금 D컷 스티어링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요 손이 많이 닿는 부분, 이쪽 부분에는 지금 타공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컷이라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좀 스포티한 느낌이 확 들고요. 손으로 잡았을 때 많이 손이 닿는 부분에 타공 가죽을 적용을 해놔서 그립감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나 그 전기차는 이런 어떤 좀 스포티한 맛을 내는데 조금 인색했던 과거와는 달리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하게 잘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그리고 전기차라는 거에 대한 이질감이 적게끔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그 전기 충전을 하고 나면 한 80%까지만 충전을 하더라도 주행 가는 거리가 200km를 훌쩍 넘습니다. 90% 이상 충전하면 210, 220도 넘기 때문에 글쎄요, 뭐 다양한 조건에서도 어찌되었든 간에 200km 이상은 충분히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내 주행을 해보니까 확실히 그 토션빔에 튀는 느낌이 지금 좀 많이 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서 가속 방지턱이 반복되는 구간을 지금 운행을 해보면 확실히 지금 뒤쪽에서 조금 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제가 운전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느끼지만
뒤쪽에 앉게 돼 보면 앉아 보니까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맥퍼슨하고 토션빔의 조화가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뭐 고속도로라든가 통상적인 주행에서는 크게 거슬리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그 과속 방지턱이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뒷좌석에 앉았을 때 토션빔의 특성상 조금 불편한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도 같네요. 운행을 좀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저속에서 간헐적으로 약간의 고주파음이 들리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음 진동에 민감한 편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헐적이긴 합니다만은 소음 진동에서의 이슈가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그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고주파음은 약간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 차종을 많이 몰아보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운전을 하지 않으면 사물미를 합니다. 배멀미도 하고.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약간의 멀미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파워트레인이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너무 조용하고 기존의 디젤이나 가솔린 엔진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이 차를 몰게 되면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6일째 이 차를 몰고 있는데 처음에 뭐 1일차, 2일차 정도에는 그냥 마냥 신기하고 마냥 뭐 조용하고 부드럽고 좋았는데 한 3, 4일 정도 지나가니까 글쎄 이게 적응하는 과정 같기는 한데 약간 좀 멍한 느낌? 멍한 느낌이 들면서 멀미 비슷하게 느낌이 드는 것도 같아서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고주파음,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동력계통이 기존에 익숙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이질감, 이 두 가지 사항은 한 번쯤 고려해 보시고 구입할 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차량인 건 분명한데 이상하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작동이 조금 기존에 제가 지금까지 탔던 현대기아 자동차들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비해서 좀 불안감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량의 간격을 좀 좁게 해서 가까이 차량을 따라가다가 앞에 차량이 차선을 바꾸게 되면 차량이 완벽하게 이 차선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거의 뭐 정차하다시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차가 뭐 예를 들면 한 70% 80% 이상 차선을 변경하게 됐을 때는 부드럽게 가속을 해줘서 이 구간을 빠져나갈 수 있게, 다른 지금 제가 스마트 컨트롤 경험했던 차종들에서 그런 좀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아이오닉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희한하게 차가 완전히 다 앞에서 이 차선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가속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차가 앞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가속하다가 차선을 바꿀 때 약간 좀 멈칫멈칫하거나 여기서 주춤거리면 거의 정차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뒤에서 뭐 크락션 소리도 많이 듣기도 했고요. 이거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시승하는 동안에 스마트 크루즈를 작동할 때는 그 가속도 그렇고 감속도 그렇고 앞에 차량 거리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뭔가 좀 약간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주니TV에서 살펴본 아이오닉 일렉트릭 시승기였습니다. 2018년 모델을 출시하면서 기존에 좀 소소하게 아쉬웠던 부분들도 많이 옵션에서 특히 많이 보완을 한 것 같고요. 충전거리도 200km 이상을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그 마지노선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간 활용성도 좋고 소음 진동에서 해방될 수 있고 친환경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3천만원 후반에서 4천만원 초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차량 가격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주유비에서 상쇄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매력을 지닌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니TV에서 전해드린 2018 아이오닉 일렉트릭 시승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